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공간도형 이제 조금 들어갔었을 거야, 그지? 책으로 38쪽을 잠깐 펴보세요, 이제. 자, 교재 38쪽에 나와 있는 이제 직선과 평면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이제 첫 번째로 나와 있는 게 평면의 결정 조건인데, 거기 나와 있는 거 읽어보면 그렇지, 당연하게 여겨질 거야. 오케이? 그럼 평면 위에 서로 다른 세 점만 있어도 한 평면을 결정게 된다. 왜? 삼각형이 결정되니까. 그 삼각형을 포함하고 있는 평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그리고 한 점에서 만나는 두 직선도 하나의 평면을 결정하고, 평행한 두 직선도 하나의 평면을 결정한다. 이게 평면의 결정 조건인데, 여러분들이 직관적인 이해로만 해도 충분히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자, 두 번째 이제 우리가 공간에서의 직선의 위치 관계 이야기가 나와. 거기서 보면 공간에서도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날 수가 있고, 공간에서도 두 직선이 평행할 수가 있어. 근데 이 두 가지는 하나의 평면을 결정짓는다? 바로 위에서 이야기한 거야, 그죠? 자, 근데 두 직선의 위치 관계에서 뭐가 있냐면, 꼬인위치라는 게 새롭게 등장을 해, 이제. 평면에서는 없던 공간에서의 위치 관계. 그게 꼬인위치다, 이런 얘기인데, 자,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 선생님 팔, 직선. 선생님 팔, 직선. 이렇게 돼 있어. 직선, 직선. 응? 그러면 얘네들은 서로 만나겠어, 안 만나겠어? 절대 안 만나. 이런 걸 꼬인위치라고 이야기해. 그래서 공간에서는 우리가 직선에서 이야기하지 않는, 이야기할 수 없었던 위치 관계 하나가 꼬인위치라는 게 있다. 요 사실을 기억을 하시고 이걸 볼 줄 알아야지. 네. 자, 넘겨볼까, 우리? 자, 평면과 직선의 위치 관계에서 첫 번째, 직선이 평면에 포함되어 있더라. 그러니까 하나의 평면 안에 직선이 있다, 이런 얘기지. 그지? 이런 경우가 있고. 자, 직선과 평면이 한 점에서 만난다. 자, 이거 칠판 있잖아, 평면이잖아. 그지? 칠판이야, 평면이야. 선생님이 얘하고 이렇게 해서 선생님 팔이 직선이라고 생각해봐. 절대 안 만나. 근데 내가 이렇게 틀었어. 만나겠어, 안 만나겠어? 만나겠죠, 이러면? 이해돼? 만나면 교점이 하나밖에 없어. 자, 직선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어, 여기.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교점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겠지, 그지? 그러니까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평면과 평면의 위치 관계. 자, 거기 보면 첫 번째 보세요. 한 직선을 뭐 한다고? 공유한다라고 돼 있지. 자, 우리는 이제 이것 때문에 공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면서부터 뭘 이야기할 수가 있게 되냐면 직선이라는 것을 결정짓는 요소가 한 가지가 늘어난 거야. 무슨 얘기냐? 자, 우리 그냥 공간이든 평면이든 관계없이 서로 다른 두 점이 있어. 그럼 그 두 점을 연결하는 직선은 유일하게 존재한단 말이야. 오케이? 그 다음에 고등학교 1학년 때도 배웠던 것처럼 평면에서 한 점이 있고, 오케이? 그 다음에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를 한다. 그러면은 뭐야? 또 직선이 만들어질 수 있었잖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기하라는 공간이라는 개념을 배우기 전까지는 너희들이 알 수 있었던 직선의 결정은 서로 다른 두 점, 그 다음에 한 점을 지나고 그 직선의 기울기를 알 때 우리가 직선을 찾을 수가 있었다고. 근데 이제 공간의 개념에서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자, 선생님이 그냥 이렇게 해볼게. 이것도 평면, 이것도 평면.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있어. 그럼 여러분들 보기에 지금 요게 교선인 거지. 평행하지 않은, 자, 한 직선을 공유한다라고 돼 있잖아. 거기 밑에다가 선생님 부른 대로 받아 적으세요. 평행하지 않은 두 평면은 한 직선을 결정한다. 평행하지 않은 두 평면은 한 직선을 결정한다. 그 직선을 교선이라 한다. 그렇게 적어 놓으시면, 평행하지 않은 두 평면으로 하나의 직선이 또 결정이 되고 그 결정된 직선이 바로 두 평면의 교선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그래서 직선의 결정 조건을 하나 더 배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 자, 당연히 두 평면이 평행하다라는 것은 그림적으로 충분히 이해가 될 겁니다. 자, 근데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도 잠깐 내가 그림을 그려줘 가면서 설명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금방 지울 겁니다만, 자, 선생님이 그냥 뭐 이런 직육면체를 그렸다고 칠게. 자, 이렇게 직육면체를 그렸는데 여기에서 선생님이 두 개의 평면을 좀 그려볼 거야. 두 개의 평면을 그릴 건데 그게 자, 이렇게 생겨먹은 평면, 이 평면하고 지난 시간 선생님이 다 그림을 그려줬었던 겁니다. 이 평면하고 보이죠? 자, 선생님이 지금 연두색으로 그린 거하고 파란색으로 그린 평면이 있는데 내가 지난 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어. 우리가 평면이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눈으로는 시각적으로 잘 보여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 지금 노란색은 도형 이름은 뭐야? 삼각형이야. 그지? 여기에다가 선생님이 이름을 만약에 붙였다고 쳐볼게. 이렇게 A, B, C, D 점 이름을 붙여서 연두색 평면, 연두색 삼각형이 삼각형 BDE라고 보면 삼각형 BDE라는 표현은 이 삼각형만을 말하는 거야. 오케이? 근데 평면 BDE 그러면 이 삼각형을 포함한 지구를 잘라버릴 수 있는 그런 평면이라고 생각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야. 여러분들이 공간 도형을 딱 들어가면서부터는 구분해야 될 게 삼각형 BD이냐 평면 BD이냐 이걸 같은 걸로 생각하면 안 돼. 오케이? 삼각형 BD라고 표현하는 건 그냥 삼각형만 말하는 거야. 근데 평면 BD라고 하면 BD 삼각형을 포함한 평면. 요것만 쳐다볼 게 아니라 전체를 쳐다봐야 돼. 그러면 뒤에 있는 파란색도 마찬가지로 CFH라는 삼각형, 그러면 삼각형이지만 평면 CFH 하면 얘를 포함한 평면 전체인 거야. 이해되겠어? 그러면 지금 이 두 개의 평면은 평행일까 아닐까? 이 생각을 해야 되거든. 평행일까 아닐까? 평행처럼 보여요? 혹시? 인지가 되냐 이거야. 자, 근데 이게 직관적인 이해로는 저 두 평면은 만나지 않는 평행일 것 같다라고 느낌은 든단 말이야. 근데 지금 이런 거를 판단할 때 왠지 이럴 것 같아 라고 표현하면 안 되잖아, 우리가 수학 공부하는데. 그지? 그래서 선생님이 저번에 이런 이야기를 이거 뒤에 가서도 하겠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갑자기 선생님이 뭘 이야기했냐면 이런 보라색 직사각형을 하나 그렸어. 응? 보라색 직사각형. 그럼 이건 지금 뭐냐면 AEGC야. AEGC 평면을 끄집어냈다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BD하고 AC가 만나는 점 있죠? 그죠? 얘네는 뭐예요? 중점이야, 여기. 맞니? 또, EG하고 HF가 만나는 이 점 있잖아, 그지? 이것도 너하고 너의 중점입니다. 보입니까? 자, 이제 시각적으로 볼 건데, 무슨 얘기냐? 내가 이렇게 연결한 선하고, 이렇게 연결한 선을 여기다 그려볼게. 자, AC의 중점 하고 이 점을 연결해서 이렇게 표현되는 너. 이 그림을 우리 선생님이 표현할 때 이쪽에서 이렇게 봤다고 생각해봐봐. 이해됐어? 그러면 삼각형 BDA라는 평면이 이게 평면 BD란 말이야. 그리고 EG의 중점 하고 C를 쭉 연결을 했어. 이게 바로 이쪽에서 쳐다본 누구인 거야? 평면 CFH야. 보이세요? 보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칠판 평면이 칠판 평면이 보라색이야. 오케이? 그 다음에 평면 BD가 이렇게
또 평면 CFH가 이렇게 있는 거야. 얘가 직선이긴 하지만 자명하죠. 얘네들이 평행하다는 사실은. 맞아? 그래서 이 두 평면도 평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우리가 공간도형 공부를 할 때 처음에 할 때는 사실은 이게 직관적인 것들이 좀 이해는 되거든? 보통 보면 아 그래 맞아 이거는 평행이고 얘네들은 이렇게 만나고 얘네들은 또 수직이겠다 라고 대략적인 직관적인 것은 보인단 말이야. 근데 거기에서 이론적으로 정확하게 이게 왜 그런지에 대한 이유가 필요한 거란 얘기지. 자, 선생님이 지금 이야기하는 걸 또 하나 예를 들어 볼게. 가령 정사면체라는 도형, 입체 도형이 있단 말이야. 자, 정사면체는 보통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립니다. 여러분들도 그림 그리는 거를 소홀히 하시면 안 돼. 자, 이렇게 있고 선생님이 각곡 지점에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 오케이? 그리고 나서 AD의 중점을 M점이라고 표현을 했다고. 오케이? 그리고 나서 BM, CM을 연결을 했어. 오케이? 자, 삼각형이라 안 할게. 평면 BCM. 선생님 지금 표현을 어떻게 했지? 평면 BCM이라고 했어. 그럼 삼각형이 아니라, 자, 이 정사면체를 평면 BCM으로 잘랐다 쳐봐봐. 두 동강이 나겠지, 그지? 그죠? 그러니까, 뭐, 자른다는 표현을 굳이 쓰지 않더라도, 자, 선생님이 묻고자 하는 건 평면 BCM이랑 선분 AD 보여? 직선 AD라고 표현할게. 평면 BCM과 직선 AD. 봤어요? 봤어요? 얘네가 이루는 각은, 얘네는 어떤 관계에 있을 것인가? 자, 선생님이 평면 BCM이라고 했고, 직선 AD라고 표현했으니까, 평면 BCM과 직선 AD는 교점이 이놈이야. 맞죠? 교점이 이놈이야. 근데 얘네 둘이 이루는 각이 어떠냐?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응?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지난 시간에도 한번 했던 것도 같은데, 선생님이. 자, 거기 40쪽에 잠깐 보세요. 40쪽에 보면, 맨 위에 직선과 평면의 수직에 관한 정리다라는 게 돼 있어. 자, 이게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무슨 얘기냐? 오른쪽 그림을 잠깐 보시면, 알파라는 평면이 있고, 직선 L이라는 직선이 있어요. 평면 알파와 직선 L이 있는데, 자, 그 두 개가 서로 수직이더라 이거야. 응? 서로 수직 관계이면 알파 위에 있는 어떠한 직선과도 L이 수직이라는 얘기고, 오케이? 거기 지금 읽어보시면 지금 나오는 대로 선생님이 그림을 그려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기에 충분히 직관적으로 이해가 될 거야. 자, 이거 보세요. 얘가 어떠한 관계인지를 보여줄 때 어떻게 하냐면, 잘 봐. 선생님 이야기 잘 들어. BM과 AD가 이루는 각은 뭘까? 이게 수직이야, 여기가. 여기가 수직이라고. 보이세요? 왜 수직이죠? 삼각형 ABD가 무슨 삼각형? 정삼각형이야. 그잖아, 정사면체니까. 그러면 BM은 정삼각형에 뭐에 해당이 돼? 높이에 해당이 되잖아. 그러니까 너는 당연히 수직이란 말이지. 자, 마찬가지 이유로 삼각형 ACD는 무슨 삼각형? 정삼각형. 그러면 CM도 높이니까 너도 뭐란 얘기야? 너도 수직이란 얘기지. AD와 누가? CM이. 오케이? 그러면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자, 선생님이 지금 찾은 게 뭐냐면 BM 선분하고 AD 선분이 서로 뭐다? 수직이야. 또 CM 선분하고 AD 선분하고 또 뭐다? 또 수직이야. 맞아? 그러면 이 BM과 CM이라는 요 두 개의 직선, 선분이 아까 그랬잖아. 뭘 결정하냐면 네가 바로 평면 BCD를 결정하는 거지. BCM을. 이해돼요? 이게 이론적 배경이야. 괜히 앞에서 우리가 평면의 결정 조건을 가지고 한 점에서 만나는 두 직선은 하나의 평면을 결정한다라는 이론적인 걸 배웠잖아. 그지? 그 이론적인 배경이 여기 안에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너하고 너가 뭐다? 수직이더라. 이런 얘기인 거야. 이게 이론적 배경을 통해서 너네 둘이 이루는 각이 이 평면하고 AD가 이루는 각이 뭐다? 수직이구나 라는 걸 찾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간을 지금 보더라도 공간의 도형의 입체 그림을 선생님이 그린 거잖아. 근데 봐봐. 이게 정사면체 그러면 실제 모양상으로 그린 게 ABC가 정삼각형으로 보여? 아니잖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것을 이론적으로 판단하고 볼 수 있어야지 된다고. 오케이? 그래서 공간을 처음 할 때 공간 도형에 좀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이 이런 것 때문에 처음에 어려움을 겪어. 이론적인 배경을 가지고 이야기해라. 자, 그러면 그 정리 때문에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또 있어. 뭐냐면, 자, 평면 BCM 위에 누가 있냐? 선분 BC가 있거든. 그죠? 눈에 보이는 요 평면, 선생님이 연두색으로 칠해 놓은 요 평면에 보면 그 위에 누가 있어? BC가 있어. 그러면 이 평면 위에 있는, 포함되어 있는 이 BC하고 직선 AD하고 다 뭐다? 무조건 수직이야. 너네 둘은 BC와 AD를 무슨 위치에 있다고? 꼬인 위치에 있다고 한단 말이야. 왜? 만나지 않잖아.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근데 얘네들이 이루는 각이 뭐라고? 수직이라고. 자, 다시 39쪽을 보세요. 자, 평면과 직선의 각에서 첫 번째 1번에다 선생님 뭐라고 써놨냐면, 꼬인 위치의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은 두 직선이 한 평면을 이루도 한 직선을 뭐 한다고 그랬어? 평행이동한다 그랬어. 자, 그럼 이거 봐봐. 얘 BC하고 AD가 뭐지? BC하고 AD가 뭐야? 꼬인 위치잖아, 지금. BC와 AD. 꼬인 위치란 말이야. 근데 뭐 하라고 그랬어요, 선생님이? 꼬인 위치에서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을 알려면 뭐 해야 된다고? 하나의 직선을 평행이동시키라고. 뭘 이루게끔? 하나의 평면을 이루게끔 평행이동시키라고 그랬단 말이야. 근데 지금 얘는 평행이동 한번 시켜볼까? 우리? 자, 선생님 평행이동, BC를 한번 평행이동 시켜볼게요. BC. 그러면 BC를 평행이동 시키면 대략 그립적으로 보면 이렇게 됐겠지. 그죠? 조금 삐뚤어졌는데. 자, 평행이동을 시켰어. 그러면 너하고 너가 이루는 각이 이게 지금 수직이라는 얘기거든. 근데 평행이동 시키면 그게 수직인 게 잘 보일까? 아니잖아. 그지? 문제가 이거야. 어떤 문제들은 꼬인 위치에 있는 두 직선을 평행이동을 시켜서 한 평면을 이루게끔 만들어줬다 이거야. 그런데 눈에 잘 보여. 근데 이렇게 잘 안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 평행이동 시켜도. 그래서 필요한 게 바로 이런 거야. 40쪽에 맨 위에 보면 직선과 평면의 수직에 관한 정리다라고 표현한 거 있죠.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이야기인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이론적 배경들을 여러분들이 요 뒤에 선생님이 이제 만들어 놓은 유형공학 문제집에 보면 아주 기초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어. 근데 그 문제들을 풀 때 필요한 게 바로 뭐냐면 맞아, 얘는 왠지 이럴 것 같아 라고 풀지면 안 돼. 명확하게 지금 선생님이 설명한 것처럼 그런 이유들을 내가 찾아내면서 할 줄 알아야, 그래야 공간에서 이럴 것 같아 라고 해서 풀어서 틀리는 걸 막을 수가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런 이론적 배경을 배우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거 이제 설명할게. 평면과 평면이 40쪽에 있는, 그거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자, 왼쪽 39쪽부터 보자. 평행하지 않은 직선 L과 평면 알파가 이루는 각이다 라고 했어요. 오른쪽에 그림 나와 있는 거 보면 알겠지만, 직선 L과 알파라는 평면이 이루는 각을 구하고 싶으면 직선과 평면의 교점을 O라고 했을 때 직선 위에 O점이 아닌 점 한 점을 잡고 평면에다 뭘 내린다? 수선에 발을 내려라. 뭘 내려라 그랬어요? 수선에 발 내려라 그랬어. 오케이? 수선에 발 내리고, 그리고 그 발을 B라고 했을 때 각 AOB를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이라고 우리가 정의하는 거야. 이해됐니? 자, 그럼 이것도 봐봐봐. 이미, 자, 요건 잠깐 지워놓을게요, 일단. 파란색을 지워놓고, 내가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이게 수직이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어. 응? 이게 수직이다라는 사실을 내가 모르는 상황에서 이럴 수가 있단 말이야. 평면 BCM과 직선 AD가 이루는 각을 구하라.
이럴 수 있잖아. 그지? 그러면 교점은 M점이거든? 그럼 직선 AD에 있는 A점이나 D점에서 이 평면에 뭘 내려야 돼? 수선발을 내려야 돼.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런 이론적 배경을 모르면 그래 이렇게 수선 내려볼까? 이런다고. 말도 안 되는 거지. 왜? 너가 수직이라는 걸 알면 너의 수선발은 뭔데? 여기잖아. 그러니 안 그러니? 그죠? 그래서 그런 게 다르단 말이야. 자, 근데 이럴 수는 있잖아. 평면 BCM이 있어. 이제 AD가 아니라 만약에 AB야. 오케이? AB. 그러면 AB하고 BCM이 이루는 각을 찾고 싶다 이거지. 그러면 결국은 내가 A점에서 평면 BCM에 내린 수선발의 위치를 찾아야 된다고. 그래 안 그래? 이해됐어요? 자, 그 위치를 찾는 걸 볼게. 자, 이게 정사면체나 정육면체가 가장 여러분들이 공간도형에서 이론적인 기초를 다지는데 중요한 도형 중에 하나야. 선생님이 내가 여기다 보조선을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 너도 중점 N이야. 이렇게 했다고. 보이세요? 선생님이 지금 말하고 싶었던 건, 이야기하고 싶었던 건 누구야? AB가 BCM 평면이라 그랬어. 오케이? BCM 평면. 자, 내가 이렇게 AN을 그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그었느냐? 선생님 하는 말 잘 들어봐. ABC의 BC의 중점이가 지금 정삼각형의 중점이야. 그죠? 오케이? 그 다음에 삼각형 MBC 쳐다봐봐. 오케이? 삼각형 MBC. 그럼 그때 BM의 길이하고 CM의 길이가 똑같지? 정삼각형의 높이 아니야, 둘 다. 맞지? 그러면 삼각형 BCM이 무슨 삼각형이구나? 이등변 삼각형이야. 이등변 삼각형 나오면 무조건 공식처럼 쓰는 게 있지. 뭐? 꼭지각에서 마주하는 변에 내린 수선발은 이걸 뭐해? 수직이등분. 다시 이야기하면 너하고 너를 이렇게 만들었다 이거야. 이렇게 이었다 이거야. 그럼 너도 수직인 거야. 이해됐음? 그러면 평면 BCM과 평면 BCM과 평면 AMN 얘는 서로 수직이라고. 오케이? 수직. 그러면 결국은 이런 얘기구나. 선생님이 그랬잖아. A라는 점에서 평면 BCM에 뭘 내려야 된다 그랬어? 수선발을 내려야 된다 했잖아. 근데 그 A의 수선발의 위치가 누구야? 이런 데가 아니라고. 이런 데가 아니라 어디야? 너라고, 너. M점이라고. 그러면 AB하고 BCM이 이루는 각이라고 하는 건 바로 이거. 이게 말하는 그 세타가 되는 거야. 이해되겠어요? 잘 생각해봐.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그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을 이야기할 때, 평면이 있고, 너 직선이 있다,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 직선이 있는 점에서 뭘 내리라 했어? 수선발을 내리라고 했어. 여기까지는 알겠어, 충분히. 그러니까 너 A점, 너 B점하고 너 O점이라고 했을 때, 너 이렇게 연결하면, 네 각도가 평면과 직선이 이루는 각이다. 이게 이론적으로는 그렇단 말이야. 분명히. 이건 보이잖아. 근데 실제 우리가 공간 도형에서 수선발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제대로 찾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능력이 앞으로 문제를 풀 때 빨리 풀느냐 늦게 풀느냐 안 풀리느냐 이 차이를 가져온다고. 오케이?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설명한 이런 이론적인 배경들을 뒤에 선생님이 유형공략 문제에 해놓은 거에서 왠지 이건 수직일 것 같아 이건 아닐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이론적인 배경을 반드시 따져서 이러니까 각도가 이렇게 되고 이게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이다. 이런 이론적 배경들을 생각하면서 풀어야지만 된다. 오케이? 그게 중요한 거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자 그리고 40쪽에 나와 있는 이제 이야기를 할게요. 뭐라고 되냐면 평면과 평면이 이루는 각이야. 자 평면과 평면이 이루는 각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이면각이라고 합니다.
이면각 두 개의 평면이 이루는 각이야. 자, 선생님이 그냥 자, 요거 평면, 요것도 평면이라 하면 여러분들이 봤을 때 내가 이렇게 지금 두 평면이 있다고 생각해봐. 그럼 두 평면이 이루는 각도는 당연히 여기 있는 요 각이겠지. 그지? 이렇게 보이는 거는 너무 쉽게 보여. 이렇게 보이는 거는. 근데 그렇게 쉽게 보이지 않는 각들이 있단 말이야. 응? 자, 근데 선생님 거기에서 첫 번째 뭐라고 써줬어요? 두 평면에 뭐라 했어? 교선. 교선에 수직인 두 직선이 이루는 각. 다시 이야기하면 야, 교선에 수직인 두 직선을 찾는 거야. 그걸 찾아야 돼. 오케이? 그거를. 여기에서 이거 찾는 게 첫 번째 연습이 돼야 돼. 그리고 두 번째로 이야기한 게 뭐라고 되냐면 두 번째가 뭐냐면 정사형을 이용해서 구하는 것도 나옵니다. 이거 일단 설명할 겁니다. 정사형. 금방 설명할 거고. 세 번째 보세요. 두 평면의 법선 벡터가 이루는 각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 자, 전혀 새로운 단어가 등장을 했잖아. 그지? 벡터라는 단어가 등장을 했다고. 법선, 거기에다가 또 법선 벡터라는 게 등장을 했지. 이거는 벡터를 배우면, 공간 벡터 배우면 등장하는 게 법선 벡터야. 거기 가면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을 법선 벡터가 이루는 각으로 찾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면각에 대한 것은 우리가 고등학교 과정에서 배우는 바로는 총 방법이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세 가지를 모두 알고 있어야 되고 실질적으로 순수한 공간 도형에서는 너네 두 개가 제일 많이 쓰입니다. 이거 두 개가. 얘는 법선 벡터를 이용한다는 거는 나중에 가면 이 평면이라는 것을 식으로 표현을 해. 우리가 평면에서 직선 방정식 있잖아.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제로 이렇게 되는 게 뭐야? 직선 방정식 일반형이잖아. 이것처럼 평면의 방정식을 배울 거야. 오케이? 그 평면의 방정식을 배우면 법선 벡터가 눈에 띌 거거든. 그래서 얘는 식으로 주어져 있는 평면 가지고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을 이야기할 때 법선 벡터 이용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오케이? 물론 여기에 있는 순수한 도형, 우리가 공간 도형을 갖고 할 때도 내가 이런 식을 다 만들어낼 수는 있거든. 우리가 배우고 나면 다 만들어낼 수는 있지만 그러면 돌아가는 풀이가 돼버린다고. 오케이? 그래서 이면각은 이렇게 해서 구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자, 문제는 바로 교선의 수직인 두 직선을 내가 어떻게 된다고? 찾아내야 된단 말이잖아. 오케이? 찾아내야 된다. 자, 간단하게 선생님이 여기 그려놨으니까 이거 갖고 한번 해볼게. 자, 여러분들 그림 봐봐. 정사면체인데 ABC 평면 보여? ABC 평면. 평면 BCM 평면 보여? 보여?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을 구하고 싶어. 오케이? 그러면 ABC 평면과 BCM 평면이 교선이 누구야? 얘야. BC가 교선이야. 그건 눈으로 자명하게 보이지. 자, 정삼각형이고 이등변 삼각형이라서 너네들의 수선발의 위치가 N점으로 똑같잖니. 그지? 그러면 이 교선에 수직인 게 너고 이 교선에 수직인 게 너야.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야?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인 거야. 이건 너무 쉽지, 그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두 평면의 교선에 수직인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을 찾아야 돼. 자, 근데 선생님이 이제 보여줄게. 자, 거기 예제 1번을 한번 볼게요. 자, 거기 도형이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도형 이름이 정육면체예요. 정육면체. 자, 정육면체니까 6개의 면이 전부 다 뭘로 이루어져 있구나. 정사각형으로 이루어져 있구나 라는 이론적인 배경 지식은 알고 있어야지. 자, 이렇게 있는데 A, B, C, D 그리고 참 우리가 졸리면 일어서서 뒤로 가서 수업 들어도 돼. 왜냐면 1시부터 수업이다 보니까 너희들 딱
점심시간 먹고 오는 거잖아. 그지? 알아. 얼마나 힘들겠니? 식곤증이라는 게, 그죠? 참 힘이 듭니다. 자, 얘는 한 모서리의 길이가 3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PD의 길이 1. BQ의 길이도 1. 그 다음에 GR. 너의 길이도 1. 자, 이렇게 놓고서는 평면 PQR이래. 자, 평면 P. 아이고. 자, 이렇게 생긴 평면이 있습니다. PQR. 요 PQR 평면하고 평면 OGHD. 뭐야? 아, CG구나. CGHD. 요 평면이야. 이 옆면. 자, 파란색 평면과 흰색 평면이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하고, 뭐야? 코사인 세타를 구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 그지? 자, 선생님이 한 가지 먼저 이야기를 해줍니다. 지금 여러분들 수업 듣는 여러분들 중에는 대수를, 그러니까 2학년 1학기 대수 파트의 그 삼각함수를 배워서 2학년 친구들은 삼각함수를 배웠을 거란 말이야. 당연히. 근데 그 삼각함수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거, 잊으면 안 되는 거 바로 뭐다?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이야. 오케이? 이 기하의 공간 도형 문제를 풀 때도, 아니 뒤에 가서 벡터 이야기를 할 때도 실제적으로 삼각함수에 대한 내용은 나옵니다. 지금 여기 문제도 예제를 보세요. 뭘 구하라 했어? 코사인 세타를 구하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야. 그죠? 자, 이 지금 공간 도형 문제 풀 때 지금 이제 선생님이랑 같이 수업 듣는 친구들 중에 거의 절반은 지금 1학년이야. 근데 1학년 친구들이 대수를 공부 안 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 그럼 뭐 때문에? 전적으로 삼각함수 때문이야. 오케이? 혹시라도 대수를 공부 안 해서, 공부한 적 없는데 내가 기하를 먼저 공부하고 있다. 그러면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이론적인 것들만 일단, 내가 기억하고 안다. 이런 생각을 가져도 좋아. 응? 자, 일단은 봅시다. 선생님이 지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PQR이라는 평면과 CGHD 평면이 이루는 각에 대해서, 그럼 뭐지?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한 거야. 그럼 이면각을 찾아라 이 말이잖아. 오케이? 자, 그러면 이면각을 찾아서 하는 걸 보여줍니다. 지금 PQR 평면하고요. CGHD 평면은 너희들 지금 볼 때 그림상으로 만나니 안 만나니? 그림상으로는 안 만나죠. 하지만 평면이라 했으니까 분명히 만나는 곳이 생겨. 근데 그 만나는 곳이 눈에 보이는 그림 안에서 나올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너도 평행 이동을 합니다. 이 파란색 평면을 평행 이동하든 옆면인 CGHD를 평면을 이동하든 내가 편한 걸 하면 되는데 선생님 눈에 볼 때는 너를 이동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즉 여기도 이렇게 이 길이가 1이 되게끔. 그러면 이론적으로 딱 봤을 때 보이죠? 오케이? 요 평면이 바로 뭐겠다? 너를 평행 이동시킨 거야. 1만큼씩. 그러면 이제 눈에 보여야 돼. 파란색 평면과 보라색 평면에 교선이 있단 말이야. 그 교선이 누구냐? 바로 얘야. 누구? PR 길이야, PR.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봐봐. 삼각형 PQR을 봤을 때, PQ의 길이하고 QR의 길이가 똑같습니다. 무슨 삼각형이라는 얘기야?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얘기야. 맞지? 또 마찬가지로 요점의 이름을 S라고 할게요, 그냥. PSR, ST. PSRT라는 평면에서 PR은 정사각형 PSRTP라는 정사각형이 뭐야? 대각선이잖아. 맞지? 그럼 너의 길이하고 너의 길이도 똑같은 이등변이야. 그러면 교선의 수직인 두 직선이라고 하는 건
자, PR에 누구를 찾자? 중점, M이라고 이름 붙일게. 그래서 너하고 이렇게 연결, 그 다음에 너하고 이렇게 연결했을 때 생기는 이 각이 바로 이면각 세타인 거야. 교선이 PR이고, 자, 요것도 수직이고, 여기도 수직이다라는 사실을 알아야죠. 이등변 삼각형의 중점에서 그은 거니까. 이해되겠어? 그럼 우리는 이제 요것만 쳐다보면 되는 거야, 요것만. 요것만 쳐다보면 되는데, 자, 이거를 뽑아볼게, 선생님이. 이렇게 해서, 점의 이름을 굳이 이름 붙이면, Q, 네가 S, 네가 M점인 거야. 그리고 네가 세타인 거죠.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쉬워. 하나도 안 어려워. 잘 봐. QS의 길이가 얼마일까요? QS. 1이겠지. 한 변 길이가 3이라는데 여기부터 여기 1이고 너도 여기 1이라 했으니까 너도 당연히 1. 너 1이야. 그지? 자, 그 다음에 SM. 길이를 찾아볼게. 자, SM 길이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PSRT라는 이 정사각형의 대각선의 중점인 거잖아. 맞지? 그러면 요만큼의 정사각형의 대각선 3루트 2지? 그거의 절반이니까 SM의 길이는 2분의 3루트이구나. 근데 쳐다보세요. 여기 잘 보세요. 이게 수직이라는 게 보이십니까? QS하고 SM이 이루는 각이 수직이다. 보여? 보여? 왜냐하면 PSRT라는 평면에 Q점의 수선발의 위치가 여기가 될 수밖에 없잖아. 왜? 너가 수직이니까. 이렇게. 이해됐니? 그래서 이거 직각삼각형이니까 내가 QM 길이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지? 그럼 코사인 세타 하면 너분의 너 하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답 나오는 거야. 이해되겠어요? 공간에서는 이런 그림적으로 내가 보고 끄집어내서 이론적인 배경을 바탕으로 평면의 관계, 이런 것들을 잘 볼 수 있어야 되거든. 자, 그리고 자, 선생님 그 밑에다가 예제 1번 밑에다가 써놨어. 두 평면의 교선을 찾기 위해 한 평면을 평행 이동해 본다. 방금 풀이한 방식인 거야. 자, 그 다음에 두 평면에 동시에 수직인 직선을 찾기 어려운 경우에는 뭘 이용한다고 돼 있어? 정사형을 이용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지? 자, 그러면 정사형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이야기를 할 건데 잠깐 먼저 땡겨서 이야기할게. 선생님이 지금 여기도 써놨지만 정사형이다라고 하는 거는 그림자라고 생각하면 돼. 뭐라고? 그림자. 자, 교재 42쪽 펴보세요. 자, 오타가 하나 있습니다. 자, 개념력이 8번째 정사형 해가지고 광선, 빛의 수직이가 아니라 수직인입니다. 수직인. 니은자 빼먹었어요. 빛의 수직인 단면과 이면각을 찾아라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정사형이란 평행 광선을 평면 알파의 수직인 방향으로 비출 때 이거야. 중요한 말이 이겁니다. 평면 알파 밑에 선생님이 그림을 그려놨죠? 알파 평면 보이죠? 그 평면 알파의 수직인 방향으로 비출 때 평면 위쪽에 놓여 있는 도형이 뭐라고 돼 있어? 그림자. 오케이? 그림자.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 정사형이라고 한다고. 그리고 그 밑에 보세요. 선분 정사형의 길이, 선분의 정사형의 길이, 도형 정사형의 길이. 자, 옆에 그림을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가 될 텐데. 자, 거기 보면 선분 AB, 연장에서 평면 알파 위에 있는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 세타를 구한 거야. 그래서 선분 AB 길이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해주면 그게 A', B' 선분 길이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만약에 도형적으로, 자, 밑에 있는 거 보면 베타 위에, 동그라미 쳐져 있는, 동그라미가 아닙니다. 원 아니에요. 어떤 도형에 대한 S라는 도형이 있어. 그 두 평면이 이루는 각 세타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S 코사인 세타 하면 그림자 넓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해됐어요? 요걸 이용한다, 이거. 자, 여기 봐봐.
지금 이 예제를 갖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 지금 선생님이 요거 풀이한 거는 뭐냐면 내가 CGHD 평면을 평행 이동을 시켜서 평면 PQR이랑 교선이 생기게끔 평행 이동을 시켜준 거야. 그래 안 그래? 그래서 교선 PR을 찾았고 그 교선 PR의 동시에 수직인 직선인 MQMS를 찾은 거잖아. 이해됐어? 이게 이면각을 구하는 첫 번째 방법이라고 했단 말이지. 자, 근데 지금 이거는 이면각을 구하는 게 그닥 어려운 케이스가 아니야. 근데 뭘 이용할 수도 있느냐?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쪽 면에서 빛이 있다 이거야. 오케이? 이쪽 면에서 빛이 내려쬐고 있어. 근데 이 빛은 CGHD 평면에 수직으로 비치는 빛이다 이거야. 이해되겠어? 그러면 삼각형 PQR은 이 평면의 그림자가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기겠죠. 왜? P점의 정사형은 여기가 수직이니까 일로 떨어질 거고 Q점의 정사형은 Q라는 점의 정사형은 여기로 떨어질 거고 R이라는 점의 정사형은 여기로 떨어진단 말이야. 이해되겠어? 그러면 내가 너의 넓이는 정사각형 넓이의 절반이잖아. 그죠? 그 다음에 PQR 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이라 했잖아. 그지? 그럼 저 넓이를 구할 수 있겠어, 없겠어? 구할 수 있겠지. 그래서 삼각형 PQR의 넓이를 구해서 코사인 세타. 나 세타가 뭔지 몰라. 이 각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단 말이야. 근데 너의 결과는 삼각형 CGD더라. 그러면 너의 넓이를 구할 수 있고 너의 넓이를 구할 수 있으면 코사인 세타가 구해지는 거 아니야. 이해되겠니? 이게 정사형을 이용하는 방식이야. 그래서 이럴 수도 있습니다. 가령 이렇게 한번 해볼게.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잠깐 보여주면 선생님이 요것도 1이라고 할게. 너하고 너를 이렇게 이었습니다. 이렇게 평면 여기에 이름을 W라고 할게. 평면 BWP 요거 보이세요? 이 평면하고 CGHD 평면 이루는 각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어떻게 할까? 아까 보면 파란색 삼각형은 있잖아. 이 P하고 R이 요 평면 평행 이동을 딱 시키면 딱 교선으로 만들어졌잖니. 근데 지금 이렇게 B, W, P 여기는 지금 2야. 여기는 2고 얘는 지금 1만큼 떨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이 평면을 여기까지 평행 이동 시켜봐야 교선 안 생겨. 그러니 안 그러니? 그지? 내가 만약에 교선이 생기게끔 평행 이동을 시킨다라고 하면 얘는 여기까지 가야 돼. 이렇게 가야 된다고. 요렇게 내려서 또 요렇게. 이러면 너 교점하고 너 교점. 이게 바로 교선이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굳이 이렇게 한다면. 자,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했을 때 구해야 될 게 너의 수직인 두직선이 이루는 각이라 했잖아. 근데 지금 요 삼각형은 얘처럼 이등변이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지? 그래서 찾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돼 있을 때는 뭘 이용하는 게 좋다고? 정사형을 이용하는 게. 왜? 어차피 지금 봐봐. 선생님이 이야기한 평면 BWP라는 요 평면을 정사형 시켰어, 여기서. 그러면 너의 수직점이 여기고, 이 점의 수직점도 여기고, 이 점의 수직점이 여기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거라고. 이해됐니? 그럼 이 삼각형의 넓이는 구하기가 쉽잖아. 문제는 너야. 이만큼의 길이는 루트 10일 거고, 이만큼의 길이는 루트 13이니? 이렇게 될 거고, 너도 물론 구하려면 굳이 구할 수 있죠. 1하고 3하고 3이니까, PW의 길이. 요 PW의 길이가 133. 얼마냐, 그러면? 루트 19니?
루트 19야. 오케이? 자, 여기서부터 뭐가 들어가냐? 삼각함수가 들어간다고. 세 병인을 다 길을 알아. 그럼 내가 이 각이 됐든 이쪽 각이 됐든 이쪽 각이 됐든 하나의 각을 기준으로 코사인 값을 찾을 수가 있어. 그래서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가 있다고. 그래 놓고 그러니까 삼각형 BW P라는 넓이를 구해서 코사인 세타 한 게 너다. 이렇게 푸는 거잖아. 이렇게 푸는 게 오히려 나올 수 있다고.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한 대로 노란색 평면으로 이렇게 평행 이동시켜서 교선을 찾아서 할 수도 있단 말이야. 할 수는 있지만 그게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려워질 수 있다고. 왜? 특수한 삼각형 모양이 아니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그 밑에다가 두 평면에 동시에 수직인 직선을 찾기 어려운 경우에는 뭘 해라? 정사형을 이용해라. 그 말이 이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넘겨보세요, 일단. 그래서 정사형에 대한 부분을 좀 기억을 하시고, 자, 우리가 여기에서 이론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더 할 거야. 자, 이론적으로 중요한 이야기라는 게 바로 뭐냐면, 자, 제목은 3수선의 정리인데, 저 앞에 있는 3자가 영어 3야, 3. 숫자 3. 근데 수선이야. 수선이 뭐지? 수직인 말한, 수직으로 되는 직선을 말하는 게 수선이잖아, 그지? 그 세 개의 수직인 직선에 관한 정리다, 이거야. 3수선의 정리. 근데 이놈은 이론적 배경이 되는 거야. 아까도 선생님이 이야기했다시피, 문제를 딱 봤는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걸 이렇게 하려면, 이게 이 정리가 쓰여서 이렇게 풀려야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오케이? 그럴 때 사용되는 게 삼수선 정리거든. 그래서 엄청나게 중요한 이론적 배경이 되니까, 얘는 일단은 구성품만 생각할게. 구성품이 필요해. 평면 알파가 하나가 있어. 그리고 그 알파 위에 직선 L이 있는데, 그 L은 알파라는 평면 안에 있는 놈이야. 평면에 있는 놈. 그 다음에 평면 알파 위에 있지 않은, 내가 여기다 그래, P라고 했구나. 점 P. 너는 알파 안에 있지 않아. 즉, 세 가지 구성품이 있다. 평면이 있고, 직선이 있고, 점이 있다, 이거야. 다 하나씩 있는데, 선생님이 지금 교재상의 그림에는 직선을 선생님이 A라고 이름을 지어놨습니다. A라고 바꿀게요. 자, 그러면, 선생님 설명하는 거 잘 들어, 얘들아. 결과적으로는, 선생님이 그림을 그려서 보여주잖아? 그러면, 세 개의 수직 관계인 직선들이 보일 거야. 몇 개? 세 개의 수직 관계. 직선 세 개가 다 수직 관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근데, 선생님이 세 가지에 대해서 이론적인 배경을 설명을 하기 위해서, 결론은 빨간색으로 해주겠습니다. 핑크색으로. 과정에 있는 수선은 파란색으로 할게요. 오케이? 그걸 가지고 보여줄게. 자, 너 알파라는 평면이고 A라는 직선이 이렇게 있어요. 이 평면 바깥에 한 점 P가 있다. 평면 위에 있지 않다 그랬잖아, 그지? 이해됐어? 자, 첫 번째는 이렇게 할게. 좀 화살표를 내리겠습니다. 화살표로 표현할 건데 이렇게 할게. 점 P에서 평면 알파에 수선발을 내릴게. 그 수선발의 이름을 M이라고 지었어. 오케이? 그리고 이 점 P에서 다시 평면 알파에 있는 직선 L에다가 수선발을 내릴게. 자, 이렇게 수선발을 내렸다는 뜻인 거고, 너도 이렇게 수선발을 내렸어. 너의 이름을 N점이라고 할게. 이해됐어요? 지금 점 P에서 평면과 직선에다가 뭐 했다고? 수선발을 내렸다 이거야. 오케이? 뭐 순서는 중요하잖아. 순서를 잠깐만, 선생님 1번으로 설명한다 그랬지? 그러면 이게 1번이 아니네. 1번 순서대로 맞추면 너 M점에서 직선에다가 이렇게 수선발을 내린 거야. 오케이? 자, 수직선인 거야. 이해됐죠? 그러면 너하고 P점을 연결했을 때
너도 수직이다. 이게 결론이야. 직각 표시가 딱 3개 보이지? 그지? 이 직각 표시 3개 보이는 게 바로 삼수선 정리라고 생각해 주면 돼. 그러면 또 하나, 봐. 이번에는 순서만 달라진 거야. 순서만 달라지고, 자, P점이 있어. 이렇게. 또 A 직선이 있어. P점에서 수선발 내렸어요. 수선발 내렸어. M점. 그리고 너한테 또 수선발을 내린 거야. 이렇게. 너 N점. 그러면 그 수선발을 또 연결을 이렇게 했다 이거야. 자, 수직 표시가 파란색이 2개 있고 이러면 너도 수직이다 이거야. 3개. 이해됐니? 또 봐. 이번에는 결론적으로 안 나온 수선이 있잖아. 결론적으로 안 나온 수선. 바깥에 P점, 너 A점, 알파 있는데 어떤 거냐? 이번에는 이렇게 수선발을 내렸어. 그리고 너 N점에서 이렇게 또 수직선을 그었다 이거야. 평면으로. 그러면 P점의 정사형은 반드시 이 선상에 수직으로 M점이 생기는 거야. 오케이? 얘들아, 지금 잘 보면 결과적으로 이런 얘기야. 평면 알파가 있고 이 평면 위에는 직선이 있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너도 수직이고요. 오케이? 너도 수직인 거고 너도 수직인 거거든. 요게 P점이고 네가 N점이고 네가 M점이야. 선생님이 지금 보여주고 싶은 게 바로 뭐냐면 요 삼각형 보여? 응? 요 삼각형. 지금 요 3개의 그림의 삼수선 정리해서 3개의 직각 표시가 보일 거야. 2개는 파란색, 하나는 핑크색이잖아. 그 핑크색이 결과라 그랬지. 근데 어떤 3개는 전부 다 이거야, 이거.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지금 이 그림은 무슨 뜻이냐? 잘 봐. 평면 PMN 보이세요? 평면이라고 썼어요. 평면. 아니면 뭐 삼각형에도 관계는 없어. 너는 평면이지만 삼각형이라고 해도 관계없어요. 너하고 직선, 너가 A라는 직선이었으니까 직선 A가 수직이야. 오케이? 이 A랑 잘 봐. PN과 A가 수직이고 NM과 A가 수직이잖아. 그러면 너네 둘로 이루어지는 평면 PMN과 너도 뭐야? 수직이지. 우리 앞에서 배운 대로. 그죠? 그러면 너희들이 그림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보일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이 평면 PMN하고 사실은 평면 알파하고도 수직이야. 오케이? 평면 이거를 A로만 보면 안 돼요. 여기잖아. 평면이라는 건 쫙 퍼져 있다고. 그지? 그래서 이런 이야기인 거야, 이거. 알겠어? 근데 문제를 풀 때 이런 것들이 보여야 풀 수 있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 그래서 삼수선 정리가 이렇게 쓰이는 거구나 라는 걸 알아야 된다 이거야. 거기에 선생님이 이제 약간 증명하듯이 해놨고 잠깐 예제 2번을 한번 같이 봐볼게. 예제 2번을 보면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것이 이런 문제에도 이렇게 이런 이론적 배경이 쓰이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 자, 그림을 선생님이 잘 그릴 수 있을까 모르겠는데 일단은 선생님은 이것만 할게요. 자, 여기 지금 M이라는 직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L이라는 직선도 있고 그 다음에 N이라는 직선도 있는데 지금 보면 P라는 M직선 위에 있는 P 선생님이 지금 알파 평면하고 베타 평면을 그리지 않고 있어. 근데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좌표 공간에서 수직으로 만나는 두 평면 알파 베타의 교선이 L이다 그랬어.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렇게 돼 있는 게 이렇게 돼 있는 게 알파 평면이고, 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 조금 더 길게 뽑아 놓자. 이렇게 돼 있는 너가 베타 평면이야. 물론 이게 안 보이는 쪽에다 가면 요 밑으로 이렇게 또 이렇게 연장해서 보면 너가 수직인 거야. 그림상을 좀 이렇게 갖고 오자. 요게 베타 평면인데 너가 수직이다 이 말이야 지금. 대충 그림은 얼추 맞죠, 그죠? 그리고 자, 문제 있는 대로 한번 해볼게. 자, 평면 알파 위에 직선 M과 평면 베타 위에 직선 N은 각각 너 N 직선도 마찬가지. 너하고 너가 다 평행이다 이거 서로. 응? 서로 평행이다. 야, 그럼 우리 생각해봐봐. M과 N이 평행이요? 그 다음에 L과 N이 또 평행이야? 그러면 M과 N도 평행이겠지? 그지? 자, 근데 어찌됐든 문제를 볼게. AP의 선분 길이가 4래요. 여기에 4만큼 AP 선분 길이가 있고, 두 점 AP에서 P에서 직선 L에 내린 수선발, 그래, 너한테 수선발 내렸대. 이렇게 내린 수선발을 Q점이라고 했고, 점 Q에서 직선 N에 내린 수선발, 너 이렇게 또 수선발 내렸어. 너를 RB라고 했어, 이렇게. 자, PQ의 길이가 3이라 그랬고, 그 다음에 QB의 길이가 4라고 이야기해줬고, 자, 점 B가 아닌 직선 N 위에 점 C가 있는데, 자, AB하고 연결을 하고, AC하고 연결을 했어. 근데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똑같은 점이 C점이래. 그리고 삼각형 뭘 구하라고? ABC 넓이를 구하래. 자, 이거는 보이면 굉장히 쉽습니다만, 선생님이 지금 설명하는 거 잘 들으세요. 이론적 배경을 알아야 된다 이거야. 오케이? 이론적 배경. 무슨 얘기인 거 아니? 자, 첫 번째. 여기는 P점 있잖아, P점. P점은 베타 평면 위의 점이 아니야. 알았니? 그리고 베타 평면 위에 N이라는 직선이 있어. 맞지? 맞지? 자, 이거야, 이거. 베타 평면 위에 N이라는 직선이 있고, 평면 바깥에 누가 있어? P점이 있단 말이야. 근데 P점에서 베타 평면, L이 교선이기 때문에 어차피 L 직선은 베타 평면 위에 있잖아. 그러면 너한테 뭐 내렸어? 수선발 내렸어. 자, 그래. 색깔 맞춰서 해볼까? 수선발 내렸어.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직선 N에다가 너한테 또 뭐 했어? 수선발 내렸어. 첫 번째 거야. 수선발 내리고 수선발 내렸잖아. 그지? 그러면 너네 둘을 연결을 했다고. 그럼 너도 뭐란 얘기다? 이 각이 수직이다. 오케이? 자, 선생님이 지금 너희들한테 웬만하면 선생님 습관적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림상에서 수직이라고 해가지고 자, 내가 지금 요게 수직인데 선생님이 그림을 봤을 때 내가 수직 표시를 이렇게 했니? 너희들 보기 편하라고? 이렇게 안 했어. 무슨 얘기냐면 그림상에서 수직 표시하는 것도 있잖아. 내가 지금 너하고 평행하게 긋고 너하고 평행하게 이렇게 그은 거야. 수직이 잘 눈에 들어와 안 들어와? 들어오지. 이렇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 말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수직 표시 하나 한 것도 문제를 풀 때. 왜냐면 눈에 들어오는 게 달라서 그래. 자, 그러면 내가 지금 이런 쪽으로 이걸 알았네. 그리고 이미 너가 수직이라 했으니까 너도 여기 뭐야? 여기도 이미 수직인 상황이야. 그죠? 그러면 PQB라는 이 삼각형이 무슨 삼각형? 직각삼각형. 그럼 너의 길이가 얼마라는 사실을 알아? 5. 3대 4대 5니까 바로 구해졌죠? 자, 그러면 이것도 이제 봅니다. A점에서 수선발 내렸어. 이렇게 수선발 내리고 A점에서 또 이렇게 수선발을 내렸어. 이렇게. 그러면 너도 얘하고 똑같이 평행한 거지. 이해됐어? 그러면 일단 네가 5라는 것을 당연히 알 거고 여기에서 AP의 길이가
4더라. 그럼 너도 4일 거고, 이론적으로 ABC가, AC, BC가 똑같다 그랬으니까 너는 수선발의 위치면 너도 4구나. 밑변 길이 8, 높이 5. 삼각형 넓이 나온 거야. 맞지?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지금 선생님 풀이할 때 보다시피 뭐가 쓰인 거구나. 삼수의 정리가 쓰인 거다, 이거야. 오케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보고서, 하는 연습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고 나면, 조금, 잠깐만 쉬었다가, 뭐야.